안녕하세요. 만나감자탕과 함께하는 세상만사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5월 3월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어서는 경우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8주 룰이 도입되는데요. 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조치입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 한의업계가 반대를 한다지만 나이롱 환자를 잡아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강력한 개정안을 만들어낸 전설의 주인공 강팔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심한 나이롱은 환자는 없다. 강팔도 사람인지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강팔도 36는 어깨에서는 알아주는 나이롱 환자다. 전국 각지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아이고 허리야 를 외치며 나타나 보험금을 타는 생활을 이어왔다. 그의 비장한 신념은 하나. 인생은 타격과 리바운드의 연속이다. 그렇게 팔도는 또 한 번의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오래된 경차를 몰고 서울 강서구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다. 목표는 단순하다.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조심스레 혹은 의도적으로 튀어나가 가벼운 접촉을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늘 성공했다. 강팔도는 36, 업계의 비공식 전설이었다. 그의 명성은 도시 전역의 정비소, 병원, 일부 커뮤니티에까지 퍼져 있었다. 간단한 접촉사고 한 번으로 3개월 진단서를 얻어내는 사나이. 보험사 직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한숨 쉬는 남자. 물론 그에겐 그럴듯한 직업이 없었다. 대신 그가 가진 건 스스로 말하는 교통감각과 생존 감각이었다. 그런데 그날 팔도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난 차 한 대가 있었다. 짙은 카키색 SUV가 골목에서 나타났다. 차체엔 캠핑 장비가 달려 있었고 운전석엔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있었다. 바로 돌싱 1년차 40대 중반의 차우령. 우령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턱하고 팔도의 경차 범퍼를 건드렸다. 아이고 허헉. 팔도는 평소대로 나이롱 리액션을 하려다 목소리가 멈췄다. 선글라스를 벗고 내린 우령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괜찮으세요? 진짜 다친 데 없어요? 강팔도는 순간 심장이 고장났다. 말투에는 진심 묻었다. 지금까지 그는 사공서 돈을 챙겼지만 그날은 심장을 내줬다. 보험금이 아니라 호감을 느끼는 사고는 생애 처음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우령이 내렸기 때문이다. 작은 카페에서 우령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런 일 있으면 놀라잖아요. 보통 상대가 난폭하거나 돈 얘기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팔도는 생전 처음으로 진단서 대신 말을 꺼냈다. 저 사실 이런 사고에 익숙하긴 한데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네요. 왜요? 좋아서요. 우령은 커피를 들다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은 어떤 보험금보다 고급스러웠다. 자석이 끌리는 것처럼 둘은 서로를 당기기 시작했다. 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드라이브를 나가고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나누고 우령의 캠핑 장비 구경도 했다. 팔도는 처음으로 진짜 인생 계획이 생겼다. 이 여자랑은 접촉사고 말고 인생사고를 치고 싶다. 잠자고 있던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저놈은 왜 저리 실실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그 행복을 탐탁찮게 여긴 자가 있었다. 질투하는 마지구 업계의 2인자로 팔도의 라이벌이기도 하다. 항상 강팔도의 나이롱 환자 실적에 질투를 하는 놈이다. 그러나 그 행복을 탐탁찮게 여긴 자가 있었다. 이름은 마지구. 팔도와 비슷한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중년 남성. 업계에서 마지구 사장이라 불릴 정도로 오래된 존재였다. 마지구는 자신이 팔도보다 앞서 있다고 믿었고 팔도가 일에서 손을 떼는 걸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 술자리에서 말했다. 팔도야, 넌 아직 한참 남았어. 연애한다고 사람 사랑해주냐? 돈이 사랑이지. 사랑은 배신하지만 돈은 남는 거라고 영원히. 마지구는 비웃었다. 역시 돈이지. 그래, 나도 불나방처럼 살았는데. 그때 팔도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그 말은 불길한 예고였다. 마지구의 회방. 우령은 어느 날 보험사에 일을 맡기다 이상한 말을 들었다.
차우령님, 상대가 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혹시 모르셨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강팔도라는 분, 사자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꾼이요. 장난이 심하네요. 전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가 봐요. 다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보험회사를 나왔다. 얼굴이 굳어졌다. 믿어지지 않았다. 다정한 말투와 자신의 손을 잡던 따스함,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니. 그 말은 주변에서도 퍼졌다. 주변의 수군거림에 정신이 없었다. 이제 무슨 일이람. 강팔도기까지 들어가라. 여기저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지구가 일부러 흘린 소문이었다. 강팔도? 그 인간이 여자한테도 보험금 노린다더라. 조심해라. 차우령이라는 여자가 걸렸다더라. 이 비싼 마지구는 여기저기 소문을 미친 듯이 퍼뜨렸고 강팔도가 흘릴 눈물을 생각하니 실소가 절로 나왔다. 무수히 많은 소문을 듣던 차우령은 망설이다 팔도를 만났다. 더 이상 소문을 듣고만 있을 순 없었다. 팔도씨, 사람들 말이 그냥 다들 그러네요. 당신이 자동차 사고 전문 사기꾼이라고. 그는 말없이 들었다.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침묵만 일관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차미령은 강한 어조로 물었다. 팔도는 뭐라 해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평소에는 거짓과 과장이 쉬웠지만 진짜로 사랑이 걸린 순간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 아니 진정한 사랑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요. 다들 말한 그대로예요. 뭐라고요? 그게 진실이라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울부짖는 그녀였다. 곱게 한 화장 얼굴은 눈물로 뒤범벅되었다. 상처받은 미령을 보니 더 이상 이 오해를 풀기 힘들단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과거는 사실이고 더 이상은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타짜가 도박을 안 하면 무엇하고 먹고 살겠냐. 마지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우는 그녀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고 이별을 해야 한다. 그런 그를 바라보더니 차우령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해명조차 없는 그가 미웠다. 이젠 이만 우리 헤어져요.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군요. 더 이상 말이 없는 걸 보니. 그 말을 남기고 우령은 떠났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다. 3달이 지났다. 팔도는 어깨를 떠났다. 그녀의 이별에 밥조차 먹질 못해 체중이 5kg 감량되었다. 다이어트엔 역시 맘고생이었다. 저무는 강팔도와 달리 마지구는 승승장구했고 팔도는 숨은 채 지냈다. 진료 기록도 합의금도 계산도 없이. 어느 밤 팔도는 골목에서 우령과 다시 마주쳤다. 우령은 피곤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팔도씨, 진짜로 연락 없을 줄은 몰랐네요. 팔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안부가 그동안 궁금했다. 꿈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녀를 만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사진은 잘 찍어요? 그럭저럭요. 요즘은 차로 출장 다니느라 결국 새로운 보험도 들었어요. 둘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잔존하는 상황이었다. 차가운 방공기에 숨만 섞였다. 우령이 먼저 말했다. 조용한 정막이 싫어서 인지 아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인지 모르겠다. 그땐 미안했어요. 그런데 팔도씨도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팔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진실이요? 한 번도 돈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팔도는 한참 서 있다 말했다. 차우령씨, 난 세상에서 유일하게 돈이 안 떠오른 사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우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 역시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안도의 가슴이 온화해졌다. 그때 사기친 거액의 돈으로 술을 진탕 마신 마지구가 나타났다. 남루한 외투, 술 냄새, 피곤한 눈. 둘이 다시 만나? 웃기지 마라. 이 바닥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그리고 우령에게 말했다. 강팔도는 나랑 다를 거 없다고. 웃기지 마. 왜 아직도 사랑한다고 하던가. 하하. 차가운 골목거리에 마지구의 헛웃음이 퍼져나갔다. 팔도는 그제서야 알았다. 직감적으로 저놈이 나의 사랑을 방했구나.
소문을 누가 냈는지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팔도는 마지구를 바라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난 이 바닥에 빚도 없고 원한도 없어요. 그냥 이제 끝났어요. 마지구는 비웃었다. 끝났다고 끝나는 줄 아니? 누구 마음대로. 우령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끝났죠. 최소한 우리 사이에서는. 그 말에 마지구는 씁쓸히 돌아섰다. 등이 작게 떨리는 걸 팔도는 봤다. 아마 질투였고 두려움이었고 자기 연민이었을 것이다. 마지구가 사라지자 우령이 웃었다. 우리 항상 이상한 타이밍에 만나네요. 팔도는 말했다.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앞차 따라가는 거요. 우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위험한데. 그래도 따라갈래요. 이번엔 전방주시하면서. 그렇게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를 향해. 차 보험금 경갈단의 완성. 3달 후 팔도는 실제 직장을 구했다. 정비소에서 출퇴근하며 차를 만졌다. 우령은 촬영 다니느라 차를 자주 이용했고 팔도는 그 차를 정비했다. 둘은 장난처럼 자신들의 관계를 이렇게 불렀다. 차 보험금 경갈단. 이유는 단순했다. 경찰 호출 금지, 갈등 최소화, 단 단호한 연애. 그게 둘만의 약속이었다. 우령은 가끔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처음엔 접촉사고였는데 지금은 추돌사고야. 팔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근데 전손 처리 안 되잖아요. 계속 수리해야지. 우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사랑은 폐차가 없으니까. 팔도는 그 말을 오래오래 기억했다. 사랑이란 보험으로도 보상되지 않고 진단서로도 증명되지 않으며 소문으로도 평가되지 않는 것임을 이제야 그는 알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아이고 허리를 부르짖지 않았다. 그 대신 우령씨 조심 운전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사기꾼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요즘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이것저것 재지 말고 사랑이 끌리는 대로 시작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조건만을 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럼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그래도 정답은 사랑입니다. 현재 자동차 경상 환자가 사고 당일날로부터 4주까지는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기간이 4주를 넘어서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문구를 넣어주면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이걸 악용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몇 달씩 병원에 들어눕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네요. 이 개정안 내용을 안 강팔도는 사랑을 선택한 거 아닐까요? 역시 4차 산업시대에는 정보를 구별할 비판적 사고를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 치료비 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 이젠 사랑이나 하자고요. 이상 만나 감자탕이었습니다. 좋은 사랑 많이 하세요.